또 한 번 일본에 있는 기업이 리플에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 하면 항상 SBI만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에는 조금 의외입니다. 바로 게임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XRP에 1,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왜 굳이 송금이라든지 결제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코인에 큰 돈을 넣었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아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뜬금없이 일본의 게임사가 리플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 XRP를 재무 전략에 편입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XRP를 재무 전략에 편입을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기대감과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좋은 호재라든지 이슈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어서 다들 지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상승 추세를 하나 깨고 내려갔는데 현재 리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단기간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어요. 이제는 이 구간을 돌파해서 지지해주냐 혹은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하락이 진행되느냐가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8월 중순부터 해서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 제가 단기적인 흐름은 현재 하방으로 진행 중이라는 거 모두 브리핑 해드렸었죠. 리플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타 치려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정리하시고 분명 아래에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올 거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이제는 반등해줄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들도 모두 정리해서 소통방에도 올려드렸고 다시 보실 수 있게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무조건 상승한다는 건 너무 크나큰 착각이고 큰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파동은 견디실 수 있어야 해요. 또 한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시세 분출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관점은 제가 매일 네이버 카페와 소통방에 올려드리고 있고 모두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 링크는 아래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예전에 비트코인도 ETF가 되기 전에 기업들이 먼저 사들이기 시작했었고 이후에 ETF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됐었습니다. 지금 리플도 보시면 올해 초부터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XRP를 재무 전략에 편입시키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ETF 뿐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10월까지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미는 도쿄 증시에 상장된 게임사입니다. 단순히 게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같은 미래 산업에도 이미 발을 담그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SBI 홀딩스와의 관계입니다. SBI는 일본에서 리플의 최대 파트너로 은행 송금망을 XRP 기반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기업이죠.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게임사가 블록체인과 손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위메이드가 위맥스 코인을 발행하면서 게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로 발을 넓혔었습니다. 구미 역시 같은 방향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게임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구미의 암호화폐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 이미 670만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홀딩만 한 게 아니라 바빌론이라는 플랫폼에 스테이킹해서 안정적인 수익 또한 같이 챙겼습니다. 여기서 이 구미라는 회사가 저는 조금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이 많죠. 근데 보통 장기 보유 목적을 가진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반면에 구미는 이걸 스테이킹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내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같은 코인을 사더라도 이 코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 구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추가적으로 XRP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SBI 홀딩스와 리플이 추진하는 국제 송금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미 일본과 동남아시아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구미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회사가 뭐가 있냐면 미국의 JP모건이 자체 코인 JPM 코인을 통해 은행 간 결제망을 만들고 있죠. 구미가 XRP에 투자한 것도 방향은 비슷합니다. XRP를 보유하고 이 네트워크 안에 참여해서 직접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이 있죠. 해외 송금이 오가려면 그때마다 XRP가 사고 팔리는데 구미가 보유한 XRP를 유동성 풀에 공급하면 거래 수수료나 스프레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전소를 열어놓고 손님이 올 때마다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디파이 엣지 활용입니다. XRP 자체에는 스테이킹 기능이 없지만 플레어 네트워크 같은 별도의 블록체인이 생태계에 XRP를 연결해 예치하면 보상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XRP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구미 같은 회사가 해외 파트너와 정산하거나 글로벌 결제를 처리할 때 느려 터지고 비싼 기존 금융망을 사용하겠어요? 아니면 저렴하고 빠른 XRP 네트워크를 사용하겠어요? 당연히 XRP 네트워크를 사용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 절감은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XRP 보유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이번 투자는 실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XRP를 활용하면 돈을 더 굴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 구미가 공식적으로 XRP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수익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힌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미만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최근 미국에 있는 에브리싱 블록체인이 비보파워와 손잡고 플레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XRP 전략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회사 CEO가 강조한 게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XRP 같은 자산은 단순히 사고 파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상장사가 코인을 들고 있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위험하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플레어 같은 플랫폼이 보안이나 감사, 거버넌스 같은 조건을 맞춰주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정식 재무 전략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기업들도 XRP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웹스 인터내셔널, 트라이던트 디지털, 네이처스 미라클 같은 회사들이 이미 재무 전략에 XRP를 넣겠다고 발표했어요. 중국은 원래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었죠. 그런 나라에서 중견 기업들까지 XRP를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건 국경 간 결제에서 XRP가 점점 실제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미는 이번에 25억엔 약 237억 원의 규모의 XRP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게 아니라 2025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분할 매수한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도 많이 쓰는 분할 매수 전략이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매수하여 평균 매입 단가를 안정적으로 맞추려는 겁니다. 기업에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건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움직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 미국, 중국처럼 주요 시장의 상장사들이 하나둘씩 XRP를 회사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미국에서 소송 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해외 기업들은 오히려 XRP 활용을 늘리면서 글로벌 입지를 키워주고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시세보다는 기업들이 실제로 XRP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 그게 재무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들이 모여서 장기적인 시장 방향을 만들어 가니까요. 항상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말이지만 너무 한 종목만 보시고 몰빵하거나 비중을 높게 잡아서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감당 가능한 만큼만 나눠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큰 변동성이라든지 빠르게 알려드려야 되는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정리해서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내용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지루한 흐름도 이제 조만간일 겁니다. 그때까지 다들 조금만 힘내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신다면 좋은 결과 꼭 가져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